일본이 끝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끝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정식 결정했죠. 지난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기에서 2023년 세계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일본 후보로 사도광산을 추천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추천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죠. 미가카현에 있는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수천 명이 동원돼 강제 노역한 현장인데요. 이러한 논란에 일본 측은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로 한정해 일제강점기 역사를 제외한 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올리려고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을 강력 반대해온 만큼 유네스코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서 외교부는 지난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 결정한 데 대해 항의하였죠.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주류파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혐한 정서를 부추기며 우익 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내년 여름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다만 유네스코가 한국과 일본이 사도광산 문제에 관해 양자 협의를 하도록 촉구하고 이로 인해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관측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과거 한국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이순신 장군을 자국 해군력 강화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발발 430주년을 기념해 해군사관학교 김준배 일본어 교수가 발간한 일본 문헌 속에 이순신 표상을 통해 확인되었는데요. 저자는 국립중앙도서관, 한일국회도서관 등을 통해 일본에서 작성한 문헌 150여 권 속에 나타난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를 내용 분석해 약 500쪽 분량에 담았습니다. 문헌은 일본어로 작성된 해군 관련 전문 서적, 신문 잡지 연재소설, 역사서 등인데요. 저자는 메이지 유신 이후 제국주의 길을 선택한 근대 일본이 자국 해군력 증강 필요성을 위해 이순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 해군 수뇌부가 육군에 비해 약한 해군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을 칭송한 것이죠. 저자는 전쟁 국면에서 해군이 갖는 의미 중요성을 자국민에게 인식시키며 해군력 양성을 위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분석하였는데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내용은 극소수 문헌에만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준배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분석을 통해 국내 학계에 언급되는 정도에 그친 일본 문헌 속 이순신 장군 표상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문헌 150여 종을 최초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저자는 해당 주제에 대해 2014년부터 꾸준히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한편 유럽에서는 한국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작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낮은 품질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관광명소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인 파리 중심가에 속하는 11구에 꽤 소문난 한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식당 입구에는 불어와 한자로 한국식 바베큐라고 쓴 간판이 붙어 있고 한국식 레스토랑이라고 적혀 있고 김치 된장찌개와 불고기, 각종 부침개 등을 파는 겉보기에 영락없는 한식당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식당은 인터넷 식당 평가 사이트의 평점도 5점 만점에 4.5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한 프랑스인은 내가 지금껏 가본 한국 식당 중 맛과 서비스 모두 최고라고 적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식당 메뉴판을 보니 다른 한식당과는 전혀 다른 요리를 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연어 요리, 양고기 요리 등 한국 요리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낯선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중식 메뉴인 깐풍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무엇보다 메뉴판에 중국어 간체자로 친절한 메뉴 안내가 적혀 있고 한국인 손님이 많은 다른 한인 식당과 달리 손님은 모두 현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식당에 대해 근처 교민에게 물어보니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교민은 거기 진짜 한식당 아니다.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중국계 한식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파리에 중국계 한식당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민들은 현재 파리에서 영업 중인 중국계 한식당만 20여 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교민이 직접 운영하는 200여 개 한인 식당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숫자인데요. 하지만 최근 드라마와 K-팝의 인기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 열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숫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사는 15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교민은 얼마 전에도 근처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생겼다. 정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파리뿐만이 아니라 리옹과 마르세유 등 프랑스 지방 도시, 독일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프라하 등 유럽의 다른 대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한 독일 교민은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성업했던 중국 식당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매상이 급감하자 현지인이 선호하는 한식당으로 종목을 갈아타고 있다. 한국식 치킨이 큰 인기를 끌자 중국계 치맥집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 몇몇은 한국을 뜻하는 K를 상호에 넣고 서울에서 왔다고 한글로 써 붙여놓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현지화된 맛과 서비스로 빠르게 세를 키우고 있는데요. 한국 음식의 매운맛을 줄이고 달고 짭조름한 맛을 가미하는 등 현지 입맛에 맞춰서 맛을 변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우버이츠나 딜리버리 등은 물론 헝그리 판다와 알로르팽 등 중국계 앱을 이용해 적극적인 배달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단품 중심의 메뉴가 많은 한인 식당과 달리 점심 메뉴와 세트 등 실속 메뉴도 내놓고 있는데요. 아예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영업 방식을 바꾼 곳도 있어 파리 2구의 한 중국계 테이크아웃 한식당은 점심시간에 4m씩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중국계 한식당은 물류와 재료 공급도 중국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각종 야채와 육류는 물론 한식의 필수적인 간장, 고추장, 된장 등도 중국계 마트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재료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한교민 식당 대표는 최근 프랑스 북서부 해안 노르망디에 중국계 김치 공장이 생겼는데 중국계 한식당은 이곳에서 김치를 공급받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중국계 한식당을 바라보는 교민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너그럽게 보려는 이들이 많고 과거 일본 요리가 유행했을 때 너도 나도 일본 식당을 차리려 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민은 중국계 한식당들이 짝퉁 한식을 유럽인에게 소개하고 있다. 한식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진짜 한식을 대체하는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내놓고 있죠. 한국 식당에 대한 인증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이른바 짝퉁 일식에 맞서 제대로 된 일식 문화를 알리자며 지난 2006년 해외 일본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언론들이 문화 국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자 일본 정부는 진행을 포기하였고 일본식 레스토랑 해외 보급 추진기구라는 민간기관이 등장해 추천 일본식 레스토랑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